지난 15일 캄보디아 프놈펜 국제공항에 한국 정부 합동 대응팀이 도착했습니다. 김재겸 외교부 2차관을 단장으로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 경찰청, 법무부, 국가정보원까지 포함된 초강력 라인업이었죠. 태국을 비롯한 아시아 각국 언론들은 이 장면을 생중계하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어떤 나라도 해내지 못했던 일을 한국이 시작한 겁니다. 사건의 발단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22세 한국인 대학생이 취업 사기에 속아 끌려갔다가 사망한 겁니다. 그런데 이건 빙산의 일각이었죠. 국정원 조사 결과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만 1,000명이 넘는 한국인이 감금돼 있었습니다. 올해 8월까지만 해도 납치 신고가 330건, 작년 한 해 220건이었는데 2022년까지만 해도 연간 10건에서 20건 수준이었다는 걸 생각하면 얼마나 급증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캄보디아 정부의 태도였습니다. 한국 경찰이 국제공조를 20건이나 요청했는데 단 6건만 회신했습니다. 70%를 무시한 겁니다. 캄보디아 정부는 자신들도 피해자라며 오히려 한국에서 사기 교육부터 하라는 식으로 나왔죠. 급기야 한국 여성을 내세워 캄보디아는 안전하다는 영상까지 만들어 SNS에 올렸습니다. 하지만 영상 속 여성의 경직된 표정 때문에 강요당한 게 아니냐는 의혹만 샀죠. 한국 정부의 반응은 신속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섰습니다. 캄보디아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하고 여행금지 지역 지정까지 검토에 들어갔죠. 국회에서는 더 강경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민주당 최고은 의원은 캄보디아 범죄 조직을 국제 마피아나 테러 집단에 준하는 수준으로 규정하며 합동 소탕 작전을 주장했습니다. 박선원 의원은 진영승 합참의장에게 신속타격부대 운영 필요성을 질의했고 합참의장은 동의합니다라고 단호하게 답변했죠. 그러자 캄보디아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건드릴 수 있는 카드가 너무 많았거든요. 한국은 캄보디아에 연간 4,350억 원의 공적개발 원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2배 이상 급증한 금액이죠. 한국인 관광객은 연간 19만 명으로 캄보디아 관광객 순위 6위였는데 여행주의보 발령 후 대규모 취소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한국은 캄보디아 신발 수출 시장 7위, 의류 수출 시장 10위를 차지하는 중요한 경제 파트너입니다. 태국 네이션29 뉴스는 한국을 건드리면 캄보디아가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프놈펜 국제공항 한국행 항공편들이 줄줄이 취소되기 시작했죠. 한동남아 경제분석가는 캄보디아 관광산업의 15%가 한국 관련 수입인데 이게 끊기면 연쇄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정말 준비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박성주 대사의 투입이었죠. 현재 공석인 캄보디아 대사 자리에 긴급 임명된 박 대사는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2006년 레바논 주재 대사로 재임 중 이스라엘 헤즈볼라 무력 충돌이 발생했을 때 그는 가족들만 본국으로 보내고 자신은 현지에 남아 한국 교민 97명 전원을 무사히 구출해낸 영웅입니다. 당시 레바논 공항이 폐쇄되는 최악의 상황까지 대비해 육로 탈출 계획까지 세웠던 베테랑이죠. 박 대사의 임명 소식에 태국 워크포인트 TV는 한국은 참지 않았다. 최고의 인물을 투입했다며 긴급 속보로 다뤘습니다. 인도 언론 수리아도 박 대사의 경력을 집중 조명하며 이번엔 단순한 외교 협상이 아닐 것이라고 전망했죠. 캄보디아 현지 경찰 파견 인력도 기존 3명에서 10명으로 대폭 늘렸습니다. 첫 지원자는 2017년 어금니 아빠 사건을 수사했던 강원 원주경찰서 이진학 형사였습니다. 조직폭력배와 마약 수사 베테랑인 그는 마지막 열정을 자국민 보호에 바치고 싶다고 말했죠. 국회에서는 더 직접적인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한 의원은 2011년 아덴만 여명 작전을 언급하며 군사작전 가능성까지 거론했습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캄보디아 군경과 협조하는 군사작전까지는 가지 않고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모든 가능성을 포함해 대처할 것이라고 답변했죠. 물론 아덴만 작전과는 상황이 다릅니다. 당시는 공해상이었지만 지금은 캄보디아 영토니까요. 원칙적으로 한국군이나 경찰이 마음대로 활동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캄보디아 정부가 협조 요청을 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필리핀에는 현재 한국 경찰 3명이 파견돼 있습니다. 캄보디아도 상황에 따라 가능하다는 겁니다. 태국 채널3 뉴스는 한국의 움직임을 시간대별로 생중계하다시피 했습니다. 태국도 캄보디아 범죄 조직에 자국민이 많이 끌려갔지만 정부가 아무 조치를 못하고 있었거든요. 태국 네티즌들은 선진국은 국민을 진심으로 걱정한다. 한국인으로 태어나서 행운이다. 훌륭한 지도자가 있어서 행운이다라며 자국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태국은 지난 8월 캄보디아와 국경 충돌까지 겪었습니다. 당시 태국 공군은 F-16과 그리펜 전투기를 동원해 캄보디아 군사 목표물을 폭격했죠. 여기서 결정적 역할을 한 게 한국산 KGB 유도폭탄이었습니다.
사거리 70km로 캄보디아의 지대공 미사일 사거리 50km 밖에서 안전하게 정밀 타격에 성공했거든요. 이 사건 이후 태국은 한국산 전투기 FA-50을 도입했고 최신의 KF-21 도입까지 검토 중입니다. 한 아시아 안보 전문가는 한국의 군사력은 세계 5위 수준이고 한국군이 두 방향으로만 이동해도 크메르 측은 전멸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물론 과장된 표현이지만 한국의 군사적 역량에 대한 주변국의 인식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압박이 거세지자 캄보디아 정부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캠 소파트 캄보디아 내무부 대변인은 갑자기 한국과의 협력을 환영한다며 한국인 80명을 구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20명은 이미 귀국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태국 언론은 이게 진짜일까?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서자 갑자기 모든 걸 찾아냈다는 게 의심스럽다. 더 웃긴 건 캄보디아 측이 모든 사람이 행복하고 돌아가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겁니다. 한 국제범죄 전문가는 감금된 피해자들이 행복하다니 이건 조직의 압력이나 세뇌 상태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분석했습니다. 사실 캄보디아가 이 범죄 조직을 방치한 건 돈 때문입니다. 미국 평화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캄보디아의 사기 산업은 연간 125억 달러, 하나로 약 18조 원을 창출합니다. 이건 캄보디아 GDP의 절반 수준이죠.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등 동남아 전체로 보면 피해 규모가 연간 71조에서 107조 원에 이릅니다. 38년간 장기 집권 중인 훈센 전 총리의 가족 중심 권력 구조가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했습니다. 경찰, 군, 세무 공무원 모두가 부패했고 범죄 조직들은 지방 정부와 경찰의 묵인 또는 보호를 받으며 성장했죠. 중국계 범죄 조직들은 캄보디아 정부 고위층과 연계돼 있고 주변국까지 로비하며 조직을 유지해왔습니다. 미국과 영국도 움직였습니다. 지난 14일 양국 정부는 캄보디아를 근거지로 활동하는 불법 스캠 센터를 운영해 온 조직을 제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이와 관련해 21조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압류했죠. 국제 공조가 본격화되고 있는 겁니다. 한국 정부는 ODA 재검토도 시작했습니다. 위성곤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캄보디아 한국인 범죄 대응 TF회의에서 공식 논의됐죠. 정부 관계자는 캄보디아 ODA 예산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으며 과도하게 책정된 예산이 있는지 지원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물론 신중론도 있습니다. 한 외교 전문가는 ODA는 캄보디아 국민에게 지원하는 인도적 원조이므로 정부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했죠.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ODA 수혜자인 캄보디아가 군사작전 수준의 공조를 거부한다면 ODA 회수까지 고민해야 한다는 강경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베트남과 말레이시아에서도 반응이 나왔습니다. 자국민들도 캄보디아 범죄 조직에 많이 끌려갔는데 한국의 이번 조치를 계기로 함께 대응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죠. 실제로 캄보디아 범죄 조직은 100개국 이상에서 사람들을 끌어들였고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대만 등에서 수천에서 수만 명이 감금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제 공은 캄보디아 정부에 넘어갔습니다. 한국의 압박이 얼마나 강력한지 깨달은 캄보디아가 진짜 협조할지 아니면 여전히 미온적으로 나올지가 관건이죠. 한 국제관계 전문가는 캄보디아 입장에서는 경제적 타격과 국제적 고립이 두려울 수밖에 없다. 이번 기회에 범죄 조직을 소탕하지 않으면 더 큰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캄보디아 치안 당국과 상시적인 공조체제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합동 대응팀은 현재 캄보디아 현지에서 안전이 확인된 한국인 80여 명을 찾는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목표는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참에 범죄 조직의 뿌리를 완전히 뽑겠다는 게 한국 정부의 계획이죠. 태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은 한국의 다음 행보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자신들도 움직일 준비가 돼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 어떤 나라도 해내지 못했던 일을 한국이 해낼 수 있을지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습니다.